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윤정입니다. 네, 왜 그래요? 자, 며칠 동안 정말 뜨거워진 대지를 지켜줄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빈대떡 먹는 건 좋지만 비 오는 날을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윤정 아나운서 좋아합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저에게 비 오는 날은 파전을 먹는 날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분위기가 있어서 참 좋은데 예. 이 반면에 출퇴근하기 싫어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많습니다. 오늘 저도 차를 갖고 왔는데 차가 정말 엄청 막히더군요. 그런 점에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어쨌든 가장 그 힘들어하실 분들은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 오는 날뿐이겠습니까? 더운 날엔 또 떼약볕에서 일을 해야 하고요. 여러모로 추운 날도 마찬가지고 많이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굵은 날씨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날씨 영향받지 않고 실내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더 열일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열심히 준비한 좋은 정보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잡정보센터는 어떤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에서는요. 네. 실제 미국 취업에 성공한 청년과의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보는 미국 취업 정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또 직장인들의 이직 고민과 관련한 속 시원한 해답을 출고대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5월 24일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시간 취업 관련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오늘도 훈남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취업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요. 요즘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경력 단절 여성, 즉 경단녀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저희 이제 경단녀들도 오는 11월부터는요.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수급 자격을 얻거나 예. 수급액을 또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네. 국회가 최근에 본회의를 열었는데 이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최대 446만 명의 경력 단절 주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력 단절 기간 동안 이 밀린 보험료만 다 내면 이제 매달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험료를 낸 적이 있거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네. 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3년 동안 월급 200만 원을 받고 또 보험료를 냈던 사람이 7년치를 추후에 납부하게 되면요. 매달 23만 원 정도의 돈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 등으로 없거나 배우자 역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복잡한데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임의 가입이라는 걸 통해서 네.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기간이라는 걸 좀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임의 가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단 이 임의 가입은 의무로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네. 노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음.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내는 방식인데요. 그렇군요. 이 국민연금이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보니까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50대가 조금 넘으신 분들은 이 10년을 못 채우기 때문에 아예 그렇죠.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요. 몇 년치의 보험료를 추후에 다 납부해버리고 이미 가입을 한 후에 이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를 해서 10년이 되면은 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전업주부가 사망하거나 음. 다쳐도 이 가족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유족 장애연금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는데 네네. 총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네. 최근 5년 가운데 3년 이상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아니면 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등인데 이 3가지 요건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되면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복지부는 장애 유족 연금 수급 대상자가 지금보다 293만 명 확대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경력 단절로 인해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좀 겪어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가부가 이른바 이 경단녀들의 어떤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25세부터 54세 여성을 대상으로 네. 2016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예. 이번 조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 및 일자리 경험, 또 현재 일자리 상태와 재취업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총 8천여 가구가 대상으로 방문과 개인 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네, 이번이 또 두 번째 조사라고 들었는데요. 조사 문항에 참 독특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에 음. 그때 직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묻는 항목이 어허. 생겼는데요. 네. 경력 단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성의 근무 환경 요인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 직장을 그만둘 당시 배우자의 수입으로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충분했는가, 또 배우자가 야근이나 휴일에 일하는지, 배우자가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데 얼마나 참여하는지 등을 묻는 배우자에 관련된 질문 문항도 있었는데요. 예. 여가부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 경제적 요인과 배우자의 근로 형태 및 가사 양육 분담 여부 등이 여성의 경력 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가 어떤 경력 단절 여성의 어떤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있을 텐데 적극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의 이남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타이틀이죠. 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국경 없는 열정 가진 그 청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세계로 간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좀 네. 타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땡볕에 제가 하루에 한 100명 정도를 멘토링 그럴 만한 게 지난주 네. 내내 저 해외 취업 박람회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성황리였다고 하는데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대단했었죠. 네. 지금 지난주 우리 2016년도 상반기 글로벌 취업 상담회가 코엑스 D2홀에서 19일, 20일 양일간 네.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렇군요. 약 15,000여 명의 이상의 우리 청년들이 직접 참석을 했고요. 뭐 제주도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뭐 심지어 울릉도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장난 아니고. 네, 뭐 전국에서 다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하셨고요. 예. 우리 청년들의 그런 해외 취업을 도전하겠다라는 열정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과 대학에서는요. 네. K무브 해외 취업 전략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글로벌 DNA와 창조적 인재 양성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동국대학교 그리고 충주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네. 그리고 한림대학교에서 해외 취업과 해외 인터넷 그 멘토링까지 전국이 우리 청년들로 열기로 가득했던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더웠나 봐요. 네. 뭐 예.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해외 취업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대표님도 바쁘게 다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글로벌 취업 상담회는 매년 이렇게 개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2016년도 이제 그 상반기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서는요. 네.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우리 청년들이 참가를 했고요. 예. 통계치로 보면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8,045명이 참가를 했고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057명이 현장에 직접 참가를 거의 하였습니다. 2배 가까이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본 행사는 그 K무브 사업이 시작한 2014년도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었고요. 매년 5월에서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이 지어서 진행이 되니까요. 예. 이번에 참가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은 이번 하반기 10월에 조금 더 도전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 이런 해외 히든 챔피언 기업의 실시간 채용 정보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 통해서 박 대표님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해외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걸 얘기 많이 강조하셨었는데 네. 아까도 뭐 이제 울릉도에서도 왔고 제주에서 왔고 멀리서도 왔지만 학생들이 이제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실제 해외 취업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주를 이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저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또 행사 일정이 네네. 좀 있어서 이제 다른 분이 좀 참가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뭐 그 한 일주일 정도 이 행사 전부터 이제 많은 청년들한테 저한테 문의가 왔었는데 예. 과연 뭐 특정 회사의 어떤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해당 국가의 비자는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장에 좀 있었더라면 이런 잡 인터뷰에 관련된 팁도 좀 드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국가별 비자 관련된 이런 거 좀 해드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조금 남았고요. 예. 이번 행사를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네. 청년들이 이번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 이제 해외 취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네. 해외 이민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조금 씁쓸한데요. 그랬군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양극화가 조금 심화되면서요. 우리 계층 간의 어떤 차이가 좀 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한국이 아닌 해외로 좀 떠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지만 해외 취업은 도전이 아닌 현실 도피로 접근해서는 절대 그렇죠. 안 된다는 점을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해외에 간다고 해도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럼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또 이런 해외 취업 정보를 좀 받지를 못하니까 예. 네. 우리 지방에서도 제가 이런 정기적인 특강 세미나를 무료로 해드리는데요. 예. 지난주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인턴십을 간 친구죠. 따지고 보면 취업이 아닙니다. 한 1년 정도 4학년 1학기까지를 하고 이제 나머지 4학년 2학기를 이제 학점 인정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인턴십을 갔는데 이 친구가 1년 근무를 마치고 현지 고용주로부터 정식 채용이 돼서요. 정규직으로요? 그렇죠. 이제 정규직인데 이제 비자에 따라서 개념이 조금 그러니까요. 틀려지거든요. 예, 그런 이제 사례를 좀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오늘 미국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군요.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글로벌한 방송입니다. 이게 참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싱가포르 취업에 성공한 네. 그 청년이죠. 청년이었나요? 네, 청년이죠? 예, 네. 청년. 예, 청년을 만나봤고 오늘도 실제 그 해외 취업에 성공한 미국에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게 미국도 물론 작전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네, 어떤 국가든 그 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출국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비자를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미래 진로 방향성이 흔들리는데요. 네네. 자, 미국 정부가 선정한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1위죠. 일위군요. 예, 예. 1위 중에 1위가 바로 이제 미국이고요. 우리 청년들도 가장 선호하고요. 실제 우리 한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현지 기업들 정보도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자 발급이라든지 예. 그리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 관련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그렇군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해외 취업을 도전을 하셨다면요. 네. 먼저 국가별 정책 제도와 해당 국가의 비자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좀 차근차근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 표에서도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먼저 해외 취업을 하시려면요. 모든 국가는 이 대사관 그리고 이민국
그리고 해당 국가의 국무부나 노동청과 같은 이런 국가 부처의 업무가 이원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예, 예.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제 비자를 발행해 주는 곳은 이제 대사관이죠. 그리고 이민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처럼 이런 이제 외국인들, 이제 사람을 체크하는 게 바로 이 이민국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국무부나 노동청 같은 경우는 우리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혹은 대학, 그리고 부설 어학원들 이런 기관들을 이제 뭐 감사한다라든지 검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국무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 부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네, 정부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 부처에서 먼저 승인이 돼야지만 뭐 우리 자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늘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비자입니다. 뭐 네. 제가 방송에서 한번 여담으로도 한번 안내를 드렸지만 자, 미국에서 한 20개월 정도를 불법 체류로 네, 일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럼요. 아니 이게 비자가 우리 청년들이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받거나 네. 비자가 없을 경우에 본인들이 갖는 그 좀 이래 불안감도 네, 클 불안감이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을 제가 그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비자에 조금 민감한데요. 오늘 제가 미국 비자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요. 참고로 저는 이민 변호사는 아닙니다. 네, 이민 변호사는 아닌데 이 해외 취업 관련된 일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각 네. 국가마다 취업에 관련된 비자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멀쩡한 우리 박 대표님이 20개월 동안 불법 체류자가 될 정도로 미국은 외국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렇죠. 멜팅 팟이라는 말도 있지만 비자 제도가 좀 잘 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그 표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예, 예. 네. 자, 미국 비자의 형태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관광 비자부터 시작해서 영주권 계열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비자가 있고요. 예. 이제 필수 서류들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비자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미국에 취업이 되었다면요, 당연히 미국 정식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이 미국 정식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요, 매년 8만 5천 명만 추첨을 하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요. 그렇죠. 예. 그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이 매년 4월 1일에서 4월 7일로 일주일.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미국 고용주로부터 H-1B 비자를 이제 스폰 받는다, 지원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스폰을 받으면요, 당연히 해당 국가의 영주권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 그런 우리가 미국이 취업이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 H-1B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 처음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J-1 비자를 받고요. 일정 기간의 근무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매년 4월 1일에서 4월 7일 사이에 그 해당 고용주로부터 H-1B 비자를 스폰 받아서 신청한다는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취업이 됐다 해도 처음부터 이 미국 정식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8만 5천 명만 딱 추첨해서 선발을 딱 일주일 동안 한다고 네. 하니까 추첨이 안 될 확률도 크겠고요. 보통 연간에 이게 몇 문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 제가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조금 있었는 게 네. 이번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서도 화내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 고용기업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인터뷰를 보고 이제 채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근무일이 내년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자를 지금 내년 10월 1일. 그렇죠. 지금 5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H 비자를 주겠다라고 고용주가 오케이를 하셨지만 금년도 4월 1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기다려서 예,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이 8만 5천 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네. 자, 통계치로 보면 2014년도 17만 2,500명이 신청을 했고요. 엄청나군요. 2015년도 22만 3천 명. 금년도는 얘기 안 할랍니다. 8대 1입니다. 8대 1. 8대 1이요? 그럼 그렇습니다. 60만 명 넘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 미국 취업이라는 게 개념 정리부터 좀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늘 작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해외 취업에서 비자가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게 뭐 근데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미국은 더 어렵다고 하지만 당연히 작전이 있겠죠? 그럼요. 이제 그 다음 주를 조금 기대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렇습니까? 미국을 간지 한 1월 달에 출국을 했습니다. 1월 달에 미국을 갔는데 우리 27살 청년인데요. 남자분인데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죠. 네. 예, 네. 목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 받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미국하고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사례가 아마 우리 청년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실제 J1 비자를 가서 미국 H 비자를 스폰 받고 이번에 추첨이 된 제가 박소연이라는 친구를 전화 연결을 오. 해서 생생한 정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 그럼 전화 연결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 박소연 씨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2014년도 하반기에 미국 제2원 비자를 받아서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H마트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1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한 후에 작년 12월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미국 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연 씨 되게 기분 좋은 또 미국 출국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다시 얘기해서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용주로부터 다시 그 정식 취업 비자를 받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올해 한국에 귀국한 후에 회사로부터 H1B 비자를 받고 비자를 스폰받고 그 금년도 4월 1일에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4월 29일에 H1B 비자 추첨이 되어서 금년도 8월이나 9월쯤에 미국 정식 취업 비자를 가지고 다시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 오늘 방송에서 미국 취업 비자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 네. 소연 씨는 그러면 미국 취업 작전에 제대로 성공한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음. 제가 이런 보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죠. 네. 한 30% 정도가 나옵니다. 아. 매년 예. 네, 나오는데요.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음. 뭐 H 비자를 스폰을 받고요. 이걸 추첨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아닌 해외 기업에서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환경도 틀린데 예. 그분들한테 인정받았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우리 네. 소연 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미국 기업에서 미국 정식 취업 비자, 즉 영주권하고 연결되는 비자를 스폰해 주겠습니까? 이게 우리 박소연 씨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라는 그런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소연 씨, 소연 씨가 저기 근무한 회사 어디라고 했죠? H마트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네. 어떤 데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네. 미국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네. 엄마 아빠 보고 싶을 테고 또 친구를 만나고 싶을 텐데 생활은 좀 어떻게 적응했고 또 어떤지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한인마트인 H마트 본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전공이 건축공학이라서 네. 본사의 자산관리실이라고 그 프로젝트 팀이랑 시설관리 업무 보조로 인턴 생활을 1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네. 그리고 제가 해외 생활 자체가 처음이라서 그 미국 취업을 준비했을 때는 높은 꿈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생활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문화나 어학에 있어서 힘이 많이 들었었어요. 예. 또 출국 전에 한국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빨리 적응을 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네. 바로 취업이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업무 적응하는 게 가장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만큼 현지 직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용하네요, 용해 아주 그렇죠? 예. 그럼 소연 씨도 이 K무브 정부 지원제도 많이 활용하셨나요? 네, 제가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랑 저희 영남대학교 그리고 경상북도 해외 자문기업이라고 예. 왕복 항공권이랑 해외 취업 장려금 같은 거를 지원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소연 씨 목소리만 들어봐도 좀 남다른 열정을 가진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저희가 좀 드는데요. 소연 씨 그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많을 거란 얘기죠. 위에서 선배니까 잘된 선배니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항상 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네. 늘 미래에 대한 진로 방향성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두려움 덕분에 누구보다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미래랑 취업을 위해서 여러 도움이 되는 스택을 쌓기 위해서 대학 생활 내내 많은 시간이랑 노력을 들여서 성공하자 이렇게 항상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고 생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또 다른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또 다른 성공하는 소연 씨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기분이 좋네요. 제가 다 좋네요. 네, 그럼요. 네, 기분 좋죠. 네. 이게 미국 가서 그 H-1B 비자, 정식 취업 비자를 받는 사례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그 뭐 저희가 사례들이. 정확한 통계가 나온 건 아닌데요. 이제 그 어바웃으로 보통 한 30% 정도, 30-40% 정도 예상을 30% 하는데 정도. 네. 이제 정식 취업 비자를 받는 사례가 그렇고요. 이제 다음 주 전화 연결하는 우리 현지에서 바로 영주권으로 스폰 받는 케이스들도 결과들이 또 나오니까요. 제일 잘 된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잘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니까요. 네. 한번 잘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소연 씨 같은 분들이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 목적 중에 2번 경력과 3번 이민과 영주권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이 해외 취업의 작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해외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그 회사가 뭐 직무 적합성이나 네. 비전 이런 부분에서 나와 잘 맞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지 생활 적응도 하고 또 비자까지 변경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해외 취업은요. 해외 인턴과 취업,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 활동이 아닙니다. 네. 내 미래 직업군과 진로 방향성, 직무 방향성을 만들어서 우리 소연 씨처럼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요. 게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K무브 사업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합한 그럼요. 취지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그 대표님도 우리 소연 씨처럼 그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가갖고 경험하셨다고 저희한테 첫 시간에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성공한 경험자신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소연 씨하고 똑같이 했죠. 네. 예, 뭐 불법 체류하면서 네, 학생 비자 그리고 J 비자, 미국 정식 취업 비자인 H 비자 그리고 E2 네. 비자 그 영주권까지 제가 취득을 했는 거고요. 제가 강의할 때 멘토링할 때 늘 선배처럼 형처럼 오빠처럼 이제 좀 응대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경험은 먼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해 주시죠. 네, 뭐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미국이랑 같이 직접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요. 네. 이제 J 비자로 가서 영주권을 스폰받은 그런 우리 정운섭이라는 청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섭 친구와의 그 전화 통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지역별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한 취업 고민 해결을 담당하는 코너죠. 출고대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사정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채용정보, 고용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고대기 시간에서는요, 직장인들의 고민 중 하나죠. 네. 이직과 관련한 사연 만나보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도 살펴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고용네트워크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국의 고용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믿고 보는 채용 정보입니다. 고용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경남 지역부터 살펴봅니다. 네,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센터 신유경입니다. 네, 경남 지역의 채용 소식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하성기업입니다. 네네. 화물운송 중개업을 하는 업체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고요. 무역사무원 1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경력 무관이며 대만과 중국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므로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채용 시 마감하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 네, 다음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 기업은 한국 필립 모리스 주식회사입니다. 담배 제조업체로 경남 양산시 북정동 산막단지 내에 있으며 생산 보조하실 분 11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4개월 계약직이고요. 주 5일 근무, 3교대 근무이며 급여는 월 27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14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서류 작성 후 회사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경남 지역 구직자분들 적극적인 참여 바라고요. 지금까지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 들려보겠습니다. 제주 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고용센터 유경량 주무관입니다. 네, 제주 지역의 인재일관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영주 종합건설입니다. 네. 종합건설업체로 제주시 노영 11길 19-4번지에 노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시공기술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과 학력은 관계없으며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서류 작성하여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소울 디자인입니다. 인쇄 디자인 업체로 제주시 오남로 6기 4 오라 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각 디자이너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절 이상이고 경력 3년 이상이며
공모전 입상자 및 학점 우수자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이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워크넷 채용 정보 참고하셔서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경남 지역과 제주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취업 관련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죠. 출구 없는 고민 대책 기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보게기의 김수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 취업 보게기 선임연구원 김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저희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조언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윤정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출구 없는 고민 대책 기원 프로젝트 출고대기에서는요. 158만 취업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의 취업 보게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네. 카페에 올라온 실제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다음 취업 보게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중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거리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남규 아나운서가 고민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출고대기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33살의 취준생인데 또다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입니다. 네. 그동안 이직을 수차례 하고 나서 또다시 이직을 해야 하나, 나는 왜 이러나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동안 이직했던 회사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처음 필리핀에서 학원 운영을 5년 정도 하다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싶어서 한국의 제조회사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중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베트남, 필리핀의 의류 벤더 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4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직 이후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이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국의 제조회사에서 한국 담당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생각보다 장애물도 많아서 점점 일에 회의감이 들어서 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계속 한 자리에 붙어있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제 모습에 한숨이 나오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네. 한숨까지 나올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고 또 회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뭐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좀 많죠. 대부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직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경력사원을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꾸 근데 이직을 하면 자기 이미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짧은 경력의 잦은 이직은 기업의 채용 과정인 면접에서 이직의 사유 등에 대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분의 경우 다양한 이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학원에서의 경험한 그 5년간의 경력 말고는 2년 동안 거의 5군데의 회사를 이렇게 옮기셨는데요. 그리고 반복해서 이런 지금 경험들을 하시고 계시고 있는데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직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쯤에서 제가 또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올해 초 직장인 2,6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 이직 계획과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직장인 2명 중에 1명은 올해 이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만큼 이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직 이유를 봤더니 역시 1위가 돈이었습니다. 연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기업의 사업 방향에 대한 불만족이 39.5%, 그다음이 높은 스트레스 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들어간 회사일 텐데 막상 아까워요, 그것도. 이직을 그렇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30에서 35% 정도가요. 다시 이렇게 채용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신입사원이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0명 뽑아놨는데 그중에서 서너 명이 다른 회사에 갈 생각하고 있다면 되게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퇴사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원인이 어떤 직무하고의 어떤 불일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곳이 자신이 입는 옷과 같이 이렇게 딱 맞는 곳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 퇴사나 이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직무와의 불일치 못지않게 어떤 직장에서의 부적
부분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첫 직장에 들어가면 이 업무뿐만 아니라 예. 이 조직 생활을 잘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 사회 예.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고민 상담하신 분의 내용을 봤더니요.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이게 수가 제일 있을까요? 심각한 거잖아요. 네, 자존감 떨어지는 거. 맞아요. 예. 저희가 취업 시장에서 그러니까 취준생들을 만나보면 이런 구직 효능감이라든지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래된 그런 취업 그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가진 강점에 대해서 자각하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분이 가진 그 강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죠. 해외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해외와 한국을 왔다 갔다 근무를 하시는 거 보면 어학 능력이 되게 뛰어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곳까지의 어떤 그 입사하시기 전까지 퇴직이 이제 수차례 하시긴 하셨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보면 해외여행 가는 것도 힘들어갖고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인데 해외에서 학원을 차려서 운영까지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처음에 제가 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했던 게 뭐였냐면 오히려 그 연구원님 말처럼 그 능력이 많아서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되고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분의 경쟁력일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어떤 경력 개발 목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예. 커리어에 대한 골을 좀 명확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 제조업의 무역 사무부터 의류 벤더 회사의 생산 관리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제품 영업까지 되게 다양한 그 직무의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본인이 정말 커리어에서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고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은 조금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좀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 목표보다는 상황에 따라 움직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직하는 게 맞을까요? 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아마 영업직이라는 걸 모르고 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 회사에 있는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한 그런 영업직이기는 한데 본인이 어떤 본인만의 좀 경쟁력을 쌓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본인이 그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는 경험들이 차후에 나중에 이직을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란 게 뭐 또 상대적이고 또 그 만족도라는 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해외 회사에서 영업 업무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여기서 또 이직하기보다는 좋은 전략을 짜서 좀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도 지금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1년 후에 여기서 정말 이직을 또 생각했을 때 뭔가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고 업종이나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게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업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인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현재의 어려움을 만약에 극복하신다면 경력을 쌓아나가는 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직무에서 역량을 쌓으면서 결국 궁극적으로의 어떤 본인이 희망하는 커리어 비전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영업직 같은 경우에 본인이 거기서 많은 이렇게 기업 영업을 하셨을 경우 다양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사람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또 구매라든지 다른 어떤 커리어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안에서 경력을 쌓아보시고 나중에 정말 본인이 어떤 직무로서 그 본인이 그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하는 거, 또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사연 이남규랑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사연을 봤더니 역시 취업 후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연입니다. 한 협회에 사무직으로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한 분인데요. 취직해서 너무 좋았는데 일해 보니까 영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퇴사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협회의 규모가 워낙 작아서 체계가 잘 안 잡혀 있기도 하고요. 또 업무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아서
와,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은데요. 특히 협회 관련 사람들 택배 찾아주는 일 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무실에 직원이 저 하나밖에 없어서 협회와 관련된 일을 모두 혼자 처리하고 있는 부담감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제 첫 직장인데 경력을 쌓고 또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배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작년 8월에 졸업하고 나서 9개월간 백수로 지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구직 활동하고 취직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기에 고민입니다. 제 인생 최대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이분은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드라마 미생을 좀 보셔야 되는 생각이 같은 생각이 들고 되게 보면 이게 그러면서도 이 사연 듣고 이제 공감하시는 신입사원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뭐 신입이라면은 내가 뭐 직원인지 심부름꾼인지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뭐 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회사 선배들 얘기 들어보기만 해도 신입 땐 그렇게 하기 싫던 일도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상담자분은 또 나름대로 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고민이니까요. 네. 어떤 조언 있으실까요? 네,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근무하고서 지금 뭔가 이직을 생각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섣부른 생각인 것 같고요. 물론 본인의 어떤 직무에 맞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와 다르다면 이제 계속 그런 고민이 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직을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왜 그 이직을 하는 이유에서 본 것처럼 어떤 높은 직급이라든지 연봉을 찾아서 이제 이직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인의 어떤 삶의 여유를 찾아서 어떤 이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한 지금 세 가지의 어떤 이런 이직 사유를 다 만족시키는 어떤 환상적인 직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연 보낸 분 같은 경우는 이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이직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협회라는 곳 자체가 규모가 조금 작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는 있긴 하지만 나름의 뭔가 이렇게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또 해볼 수 있는 본인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8월 졸업 후 취업 구직 준비 활동까지 9개월을 보낸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직무의 어떤 준비라든지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재직 상태에서 오히려 구직 활동을 하시고 취업처를 마련한 후에 이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섣부르게 그만두기보다는 현재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 미생 꼭 보시면 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고민 사연 살펴봐 주시죠. 네, 마지막 고민입니다. 이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 NCS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연인데요. 이분은 이제 한수원은 필기는 무조건 본다고 하던데 솔직히 자소서 항목도 어렵지만 필기가 더 걱정이 됩니다.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하던데 그만큼 경쟁률도 높을 것 같고 다들 NCS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인적성 검사에서 다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겁이 나고 자신이 없습니다. 사기업이랑 공기업의 NCS가 많이 다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NCS란 말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NCS 채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인적성 검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NCS 기반의 인적성 준비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이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공기업에서 조금씩 이렇게 NCS를 도입하면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거의 300개의 공기업이 다 이 NCS의 채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그 공채 시험에서 인적성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의 NCS 인적성 시험이 크게 이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공채 인적성 시험의 경우 이제 그 영역들이 다 있잖아요. 뭐 수리라든지 언어, 추리, 그리고 뭐 공간 지각이나 뭐 한국사라든지 상식 이런 부분들이 NC에서도 그 직업 기초 능력 평가죠. 10가지 항목 중에서 그 항목에서 원하는 어떤 영역에 맞춰서 그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기업의 직무 적성 시험의 경우 이런 지문이라든지 이런 뭐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일반 그 사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직무에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한수원의 NCS 직무 역량 검사에서 대해서 찾아봤는데 방금 자료 화면에 나갔었는데 다시 띄워주실 수가 있나요? 예. 네, 일단 인적성 시험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직업 기초 능력 시험은 이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의 10개 요소인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기술, 자원 관리, 그리고 정보, 조직 이해 능력 등 7개 분야의 내용이 이 공통 시험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 또 그 밑에 있는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을 보시면 이 사무의 경우에는 법학과 행정학, 그리고 경제학, 경영학 시험을 보고 있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해당 전공 분야의 전공 지식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공통 상식으로는 한수원의 상식 그리고 한국사 등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시험 과목만 전 들어도 머리에 지진이 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굉장히 좀 한두 달 만에 이거를 준비하는 건 솔직히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채 인적성과 마찬가지로요. 공기업 인적성 시험도 그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전공 필기 시험의 변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사보나 일반 행정사무의 경우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거기에 나오는 그 전공 통합 과목 중에서 법 같은 경우는 되게 문제가 쉽지 않아서 풀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도 기사 수준의 시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공기업마다 문제의 그 난이도나 수준은 조금씩 다르고요.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실 때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 꾸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 NCS 기반 인적성 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기업 준비하면서 공채 인적성을 봤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그 일반 인적성보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로 보는 그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문이라든지 내용의 어떤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제에 익숙하지 않았을 경우 조금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그 아까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전공 필기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정말 한두 달 준비해서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전공 공부를 얼마나 내가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NCS가요 이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제도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검증받는 시험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평소에 전공과 직무에 대한 어떤 그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치님 아무래도 이게 그 취업 준비생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실제로 이 NCS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지 어떤지 좀 그 상황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처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네.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이 준비도 하고요. 또 예. 공기업이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본인들끼리 스터디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상 시험 현장에 가서 그 뚜껑을 열어봐야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미리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 근데 예. 이제 미리 이제 그 전형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긴 한데요. 각 기업마다 정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였죠. 예. 국립 그 관리공단에서 봤던 시험 문제를 보면 거기서는 또 이게 통합 전공이 아니라 논술식으로 해가지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정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1시간짜리 이렇게 기획안처럼 짜게끔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몰랐다면 전혀 답을 쓸 수 없는 네.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일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관한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기관의 NCS 도입 계속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정착을 하고요. 아마 이게 계속 지금 이게 NCS라는 그 직무 역량 평가 그 중심의 이 채용 자체가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조금씩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착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마 조금씩 이렇게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아마 그러니까 정착되어져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충성도도 충성도지만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오늘 출고대기 이렇게 다양한 사연과 함께 해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남기 아나운서가 출고대기 함께하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거리 마구마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고대기 시간에 속 시원하게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고대기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함께해 주신 김수림 코치님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무센터 어느덧 웃고 얘기하다 보니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